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모든 암이 그러합니다마는 특히 여성들에게 상실감과 우울감을 안겨주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이죠. 유방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에서 유방암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도 알려드려야죠. 새로운 치료법들 그리고 궁금증들 이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친절한 닥터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이석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유방외과 전문의 이석원입니다. 네.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 많이 여쭤보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방암이 이제 전 세계 여성암 1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추세가 네.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유방암은 세계적으로 네. 가장 흔한 여성암입니다. 이미 그렇게 됐군요. 맞습니다. 네. 지난 2017년, 18년도 보고를 보고 될 것 같으면 네. 전 세계에 총 209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는 전체 여성암 환자의 약 24.2%를 차지하는 수치이고 네. 여성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도 유방암이 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서 예. 한 해 총 62만 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가 간 인정 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이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그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그 발생률이 23% 네. 증가했습니다. 예. 이미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생님 그럴까요? 우리나라 여성들도? 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발병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약 예.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유방암 발병률 최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국가암등록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이고 예. 2017년에는 유방암이 네. 전체 암 환자 수의 네. 20.3%를 차지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예. 한국 역선 25명 중에 1명에서 예. 유방암을 진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의 유방암 환자 총 숫자는 예. 2000년에 약 6천 명이었던 것이 매해 증가해서 2013년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네. 약 2만 6천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17년간 약 4.2배가 늘어난 예.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방암 발생 빈도의 증가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예. 야, 이 숫자를 다 외우고 계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 그 연령대도 호발하는 많이 생기는 연령대도 외국이랑 우리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예. 유방암 환자 연령을 분석하면 예. 40대가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0대가 가장 많다. 맞습니다. 예, 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 연령군이고 빈도 순으로 보게 되면 40대, 50대, 60대, 30대, 70대 순으로의 빈도를 보입니다. 이 중에서 40대와 50대가 약 7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수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폐경전 여성에 있어서 서구에보다는 약 2배 정도 예. 젊은 여성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70대 정도 되신 어머님들께서 나도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서구의 국가를 예를 들어 보면 예. 60대를 넘어선 연령군에서 유방암 환자 숫자가 많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은 아마 서구를 따라가는 비슷한 형태의 발병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연령이 증가했다고 해서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70대로 들어서셨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 20년 더 사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검사를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좋은 소식은 유방암은 또 유독 생존율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2018년도 유방암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 약 2,400명입니다. 2,400명인데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약 8만 명 중에 약 예. 3.1%를 차지하는데 예.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암종들에 비해서 예. 사망자 비율이 네.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서 예. 유방암의 조기 진단 비율이 상승했고 예. 또한 유방암 특성에 맞는 표절화된 치료를 우리 네.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그 치료 성적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고 예. 또한 유방암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의 자료를 보게 되면 유방암 환자가 수술 후 5년 전체 생존율이 91.2%고 90%가 넘네요. 많습니다. 예. 예. 10년 전체 생존율이 84.8%입니다. 이야. 이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수치이고 예. 특히나 초기 유방암인 조기 예. 유방암인 영기, 일기기는 예. 90% 이상의 높은 예. 생존율을 보입니다. 예. 빨리만 발견이 되면 굉장히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높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 성적이 좋다라고 서구에 비교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방암 치료 성적이 순위로 따지면 몇 위 정도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 최상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계 자료를 잠깐 인용을 하면 예. 저희가 이제 미국을 보통 예를 들게 되는데 네. 미국의 5년 생존율이 89%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저희 예. 우리나라는 네. 91%가 사실 넘었죠. 5년 예. 생존율에서 미국이나 서구, 유럽 예.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1위 수준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유방암이 그러면 유방 안에서 어디쯤에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이란 네. 암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예. 유방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즉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과 소엽의 상피 세포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예. 또한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네. 유방암을 분류를 하게 되면 유관암이 약 80%로 제일 흔하고 그다음에 유관암이요?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소엽암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드물지만은 점액암, 관상암, 유두상암, 수질암 등이 있으며 예. 이들은 전체 유방암의 약 10% 미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유관암이 유방암에서 가장 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발암 물질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유방암이 이제까지 여러 암들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된 암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뚜렷하게 이 녀석 이거는 없단 말인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유방암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복합적인 요인에는 식생활, 생활 습관이나 약물 예.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예. 다음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방암과 관련되는 여러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는 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전자 얘기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별개로 요즘 건강검진 이제 많이 받으시면 유방 촬영 같은 것도 하시는데 네. 이 애매한 결과들 이게 치밀 유방이 나왔다. 그다음에 미세 석회화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여쭤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유방을 이루는 네. 유선 조직, 지지 조직, 예. 지방 조직 중에서 유선 조직과 지지 조직의 비율이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젊은 여성은 대부분 치밀 유방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된 이후에는 특히나 지방 조직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예. 이런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된 이후에도 네. 치밀 유방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유방암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석회화는 예. 석회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유방암과 관련되지는 않고 그 석회의 모양과 네. 분포 정도, 예. 형태에 따라서 예. 유방암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가 내 검사 결과지에 나왔다고 해서 당장 겁을 먹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유방 전문의를 방문해서 예. 적절한 설명을 듣고 예.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아마 앞으로 몇 개월 단위로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이 정도의 대답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년 여성들 중에 갱년기 증상으로 여성 호르몬제들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때 사실은
유방암과 관련이 있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오신 김에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맞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 네. 갱년기 치료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에 대해서 갱년기 치료제, 호르몬제가 유방암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이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네. 여성 호르몬제,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복합적으로 함유한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유방암 위험도가 약 20 내지 30%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늘어나는 것 같네요. 예.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호르몬제 사용은 유방암 발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간 드시는 건 괜찮다. 그러면 선생님 그 단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 연구마다 좀 기간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가장 최근에 대단히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예. 1년 미만의 호르몬제 사용을 하는 것이 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요즘은 갱년기 증상 때문에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니까 그 정도의 단기간은 안심을 하고 드셔도 괜찮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떤 이유로 그 생리를 멈추게 하는 그 피임약 같은 거를 오래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성 호르몬제다 보니까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폐경전 여성에서 예. 복용하는 경구 피임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함유가 있는 복합제가 네. 유방암 위험을 다소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현재 사용 중이거나 아주 20세 이전에 이른 나이에 복용을 시작한 경우에서는 그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 같은 게 딱히 알려진 건 없지만 이제 어떤 분들이 유방암에 잘 걸리는지는 사실은 알려진 게 이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짚어 주시죠, 선생님. 유방암과 관련되는 여러 위험 인자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알려진 것이 많은데 먼저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네. 다음으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예. 즉 12세 이전에 이른 초경, 예. 55세 이후에 늦은 폐경,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하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 예.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첫 출산을 30세 이후에 고령에서 한 경우 예. 또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예. 유방암 위험도가 2배 내지 3배 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요즘 여성들의 생활 패턴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선생님, 그 비만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비만은 폐경 후 여성에 있어서 유방암 위험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술도 역할을 합니까?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요, 선생님? 술은 주종에 관계없이 예. 하루 약 10g, 즉 한 잔 정도가 됩니다. 예. 한 잔 정도를 섭취하게 되면 유방암 위험도가 7 내지 10%가 증가한다고 예.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제,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보고들도 있습니다. 술은 일단 확실하게 위험 인자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유방암 때문에 유명해진 게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브라카 유전자, BRC의 브라카 1, 2라고 하는 유전자는 예. 원래는 우리 몸에서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예. 하지만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면 암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으면 그 여성의 돌연 변이가 있는 여성의 전체 일생을 70세까지로 보게 되면 네. 많게는 약 70%에서 유방암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유방암뿐만 아니라 예. 난소암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난소암 위험을 약 40%, 예. 난소암이 발생할 위험이 한 40% 정도가 되고 예. 이외에도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암이나 암, 위암, 네. 기타 장기의 여러 암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브라카 하면 사실 안젤리나 졸리 얘기가 나오고 네.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도 예방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난소도 제거를 했습니다. 당장 발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시죠.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온 여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이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특정 이제 적응이 되는 여성군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유방암이 발생했는데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 또는 양측에서 유방암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유방암과 난소암이 동시에 있는 경우 예. 또는 가족 중에서 가까운 가족이 유방암 환자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만 검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유방암의 증상 중에 사실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게 전 이건 것 같습니다. 통증이 없다면서요, 선생님. 맞습니다. 유방통 자체는 예. 유방암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느 보고에 따르면 예. 이 유방통이 유방암과 관련되는 경우는 5%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방암 초기 단계는 증상이 사실은 없다. 하지만 이제 유방암과 관련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것들로는 멍울, 뭔가 잡힌다. 맞습니다. 예. 또는 유방 또는 유두의 피부의 변화, 뭐 쭈글쭈글해진다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방 형태의 변화, 모양이 바뀐다든지. 유두 분비물 예.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수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데 뭐가 자꾸 나온다. 그게 뭐 유즙일 수도 있고 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증상일 수 있겠군요. 예. 그럼 이런 걸 보려면 이제 스스로 자가 검진을 좀 자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유방암은 예.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체의 표면에 이제 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자가 검진은 물론 이 자가 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을 확진을 할 수는 없지만 초기 단계에서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좋은데 예. 생리가 있는 경우에는 생리가 끝나고 예. 3 내지 5일 후가 가장 검사하기 좋은 시기이고 이때가 좋은 시기가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생리가 시작하고 생리 기간 중에는 유방이 부종이 생기고 부어있기 때문에 만지기가 힘들다. 만져서 혹이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유방이 부드러워지고 하기 때문에 혹이 있을 때 잘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어떤 분이 자기 가슴을 만지느냐에 따라 사실 예민한 분들이 만지시면 금방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매달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지면 선생님 뭐가 만져져요 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받으시나요? 먼저 병원에 오시게 되면 문진과 진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증상이 언제 생겼고 얼마나 지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유방암과 관련되는 위험 인자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하면 유방 촬영술, 초음파, MRI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영상학적 검사 이후에 유방암이 의심된다고 판단이 되면 조직학적 진단,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조직학적 검사에는 바늘을 이용해서 일부 조직만을 채취하거나 또는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를 이제 하면 병 기수가 대체로 정해지겠네요. 뭐 0기, 1기, 2기. 아까 말씀하실 때 0기, 1기, 2기는 굉장히 예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에서 확인을 한 다른 장기, 유방 이외에 타 장기의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수술 이후에 최종 조직 검사 결과에서 확인하게 되는 종양의 크기, 림프질 전이의 유무, 암세포의 조직학적 등급,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 유무와 허투 유전자, 즉 인간 표피 성장 인자 2라고 하는 허투 유전자의 발현 유무를 종합해서 병기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 검사 결과 여러 가지 다 검사를 거쳐서 병기를 나누고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렇게 핫하게
환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런 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방금 살짝 지나가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허투 유전자, 뭐 P53, KI67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워낙 인터넷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신 김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허투 유전자, 호르몬, 여성 호르몬 수정체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는 경우가 약 80%를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 경우에는 네. 이 수용체를 차단을 하거나 또는 여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예.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예.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때 쓰는 약이 이제 뭐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약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라는 거죠. 타목시펜 하는 약은 예.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차단하는 하는 역할을 약제고 하고, 예. 또한 한 가지는 폐경후에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아로마타제 억제제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네. 약제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 약들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또 검사에 양성, 음성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허투 유전자의 발현 유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선생님? 유방암에서 허투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경우를 예. 허투형 유방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체 유방암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 허투 유전자가 과발현되게 되면 재발이 빠르고 네. 생존 기간이 줄어들어서 예. 좋지 못한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허투를 표적을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예.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지 못한 예후를 좋게 만들고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허투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KI67 이건 뭔가요, 선생님? KI67은 예.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인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KI67은 세포 주기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물질인데 예. 세포가 얼마나 빨리 증식하는가를 네. 나타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 이 예. KI67이 높으면 네. 세포 증식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예. 좋지 못한 빨리 재발을 하거나 전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일단 듭니다. 선생님 또 하나가 더 있네요. P53. 이왕 나온 김에 공부 좀 해볼까요, 선생님? P53은 네. 사실 유방암에 예.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든 암들에 있어서 모든 암의 발생과 관련되는 예.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BRC와 마찬가지로 네. 암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네. 암이 어느 부위든 암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게 다 양성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 음성이면 그럼 마냥 좋은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런 이제 호르몬 수용체 또는 예. 허투가 모두 음성인 경우가 삼중 음성형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예. 이 삼중 음성형은 여러 가지 유방암의 아형들 중에서 예. 가장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나빠요. 나쁩니다. 그래서 재발이나 네. 전이의 가능성이 높아서 음.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바뀔 것 같은데 대체로 검사를 해보면 좀 좋은 형태가 많이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조합이? 우리가 이제 유방암을 분리할 때 예. 내강형, 허투형, 예. 삼중 음성형 등으로 분리를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강형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좋지 못한 예후를 보이는 허투형이나 삼중 음성형이 네. 각각 15에서 20% 정도를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유방암 수술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일단 기본 치료가 수술이다. 거의 다 수술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옛날에는 전체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는 수술이 전부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로서 네. 전통적인 과거에 주를 이뤘던 수술 방법은 예. 유방 전절제술입니다. 다 도려내는 방법이었죠. 맞습니다. 예. 유방 종양과 함께 유방 실질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유방 보존술, 부분 예방 절제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예.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약 예. 70% 이상에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유방 보존술은 네. 유방 종양과 함께 유방 조직의 일부만을 절제하는 방법으로서 예. 과거에 비해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해서 예. 최근에는 약 60에서 70%의 환자가 유방 보존술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남긴 채로 수술을 하시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환자들이 이제 미용적으로 우수한 이런 수술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예.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보조적인 치료들이 발달을 해서 이 예. 유방 보존술의 치료 성적이 향상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다. 유방 전절제술은 유방 실질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예. 이러한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동반된 미세석회의 범위가 넓거나 네. 또는 다발성으로 병변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유방암 관련된 유전자 아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BRCA 이런 유전자의 돌연 예. 변이가 있어서 예. 향후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유상에서 수술을 할 때 예. 유방 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전절제를 하더라도 모양을 다시 재건하거나 살려내는 그런 어떤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부분 절제술 또는 전절제술에 있어서 예. 유방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 유방 재건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예. 재건 시기와 재건하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건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재건하시는 방법을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완전히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옛날과 비슷한 모양으로 또 비슷한 모양과 감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방 네. 재건술 중에 크게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네. 환자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예. 이물질 즉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예. 형태나 촉감에 있어서 보다 자연스러워서 환자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예. 또한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보형물을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피막구축 등의 위험성이 없고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실리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 악성 혈액암의 위험도 없습니다. 뭐 실리콘에서 무슨 발암 물질이 나왔다 이런 뉴스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하지만 이 자가 조직을 이용한 수술은 수술이 복잡하고 네.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깁니다. 예. 또한 추가적인 흉터를 남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술 분야에서 요즘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선생님도 로봇을 가지고 유방암 수술을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 예.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있는데 예. 이는 이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유방 절제술 또는 유방 재건술을 하는 네. 것을 말합니다. 예. 이러한 수술 방법은 예.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고 그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수술은 미용적으로 효과가 우수합니다. 특히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 수술 중에 선명하고 입체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예. 또한 사람의 손가락과 유사한 관절을 지닌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고 네. 따라서 예. 주위 조직의 산소를 줄이고 예. 안전하게 수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흉터가 적고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하기가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다 좋은데 선생님 단점도 그러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의 예. 단점은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또한 수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고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로봇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고 비용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유방암의 치료가 되는 것이고 뭐 조직 검사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치료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수술 이외에도 유방암에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들이 있는데 이에는 방사선 치료, 네. 항호르몬 치료, 내분비 치료, 항암 화학요법, 네. 표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예. 방사선 치료는 거의 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방사선 치료는 예. 부분 유방 절제술을 한 경우 예. 또는 전절제술을 했는데 예.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뭔가 전이가 있고 조금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항암제는 어떻습니까?
항암 화학요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암 치료를 얘기합니다. 네.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 예. 또는 수술 전에 예.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예. 또는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항암 치료도 있고요. 자, 네, 표적 치료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게 요즘 약간 트렌드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예. 표적 치료 중에서도 예. 면역 치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면역 치료라는 것은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T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예. 암 세포를 인지를 해서 예. 암 세포를 없애버리는 것이 면역 치료의 기본 원리인데 예. 아직까지는 전이성 유방암의 일부 예. 환자들이 있어서 특정한 생물학적 표지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향후 앞으로는 이 초기 유방암의 결과를 더 향상시킬 수도 있을 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또 새로운 그 유방암에 대한 무기를 더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면역하면 또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봐 홍삼 먹으면 뭐 좀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예.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고 운동을 예. 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사실 이게 유방암으로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노니 주스, 네. 뭐 이게 좋다더라. 우유는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저희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어떤 걸 먹으면 좋으냐, 네.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예.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대부분의 이제 식품들은 유방암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키거나 예. 또는 발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노니, 석류, 우유 이런 거 다 그냥 관계 없이 드셔도 되고 굳이 피하실 음식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술 받고 뭐 방사 치료, 산소 치료도 받고 약도 어떤 경우는 5년, 10년을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 치료가 다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도 선생님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수술 및 보조적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네. 재발 및 원격 장기 전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추적 검사를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 수술 후 5년간 6개월 간격으로 5년 이후에는 1년 간격으로 예.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예. 뭐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냥 뭐 그 전부터 수술 중, 수술 이후까지 계속 검진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자가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의 검진은 무증상의 여성에서 유방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네. 이에는 의사의 진찰과 유방 촬영술이 있는데 네. 유방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여성에 있어서는 네. 유방 MRI를 검진에 추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력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이전에 여러 연구들에서 이런 유방 검진의 효과가 이미 밝혀졌는데 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15 내지 3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유방암 검진은 네. 30세가 넘어가면 네. 매월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고 예. 35세 이후부터는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네.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0세가 넘어가면 네. 1년 내지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진찰과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 심지어 따님, 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30세부터 자가검진을 시작을 해야 하고 40세가 되면 유방 촬영을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굉장히 생존율도 높고 우리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최근에 그 로봇 치료법 그리고 새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그 검사법까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이석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방암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끼리도 서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주변에서도 계속 지지를 해주셔서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